네, 그 11월 5일 2025년 의사항 수업 응용 서브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저번 서브 스터디 마칠 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는 S1의 1차 드랑크 호몰로지를 메이어 비에트리스 시퀀스로 어떻게 계산하냐를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준비를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조금 봤는데 이해를 전혀 못해가지고 어 준비가 된 건 없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조건희 교수님이 올려주신 노트를 기준으로 좀 보면서 그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대상이 좀 뭔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선은 음 제가 그러면은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너무 길지 않게 중간에 좀 한 시간은 안 넘기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요게 이제 조원희 교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두 개의 노트 중 하나인데, 어, 사실 저희가 지금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는 S1의 드람 코호몰로지를 계산을 해보자. 이제 이게 단기적인 목표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냥 직접적인 적분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FTC를 결국엔 통해서 그냥 직접 보이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제 했는데 사실 요 경우는 저번에 그 이전에 한번 백재민 선생님이 계산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거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매니폴드의 언어로 바꿔서 하더라도 사실상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계산으로 환원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하시다가 1번 같은 경우는 해보시다가 좀 막히시거나 이게 좀 애매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디스코드에 공유하시면 충분히 같이 이야기 나누기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원래는 요거를 이제 다루려고 이제 하는데, 음, 이제 이거를 다루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참고할 거는 음, 노트 1, 교수님의 노트 1이랑 그다음에 보츠 앤 투의 그 책에 섹션 3였나 2에 있습니다. 음, 섹션 2에 있네요. 섹션 2에 이제 좀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형식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뭔가 중간에 계산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화이트보드 줌에 화이트보드 기능을 좀 공유해서 좀 적고 그다음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좀 적으실 게 있으시면은 이렇게 발언권을 받아서 적고 좀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잠시 저도 여기 그 파일을 잠깐만 켜놓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노트로 가면, 음, 이제 우선은 그 노트의 전반부 부분은 뭔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드랑 컴플렉스 온 RN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 저 혹시 보시다가 정말 단순한 거여도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겠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짚고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선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진행에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우선 노테이션을 좀 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이 X1부터 XN이 리니어 코디네이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벡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그냥 1, 2,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를 그냥 R3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잖아요. 이런 벡터 색깔을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이 좌표 우리가 이 매니폴드를 본다는 건 어떤 로컬한 좌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 좌표라는 것을 일종의 함수로서 이제 이거를 대응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RN에서 함수 좌표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매니폴드의 로컬 코디네이트로 옮기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이런 펑션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근데 우선 RN에서는 이 리니어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P 같은 경우에는 뭐 X1의 P는 1이고 X2의 P는 2이고 X3의 P는 마이너스 1인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좌표 자체를 함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i들은 전부 다 Rn에서 i번째 좌표를 주는 i로 가는 이제 펑션으로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펑션과 일종의 그냥 코디네이트과 이런 거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테이션을 좀 써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써야 사실 나중에 그 로컬 코디네이트 좌표에서 막 전미분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사실 좀 안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피어 같은 경우 우리가 R3에서 보기 때문에 막 좌표를 X1, X2, X3를 쓰는데 이거를 실제로는 우리가 매개화하는 맵을 보내면은 2차원 R2로 보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또 R2에서는 좌표를 막 Y1, Y2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보기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그래서 약간 그럴 때 좀 도움이 생각보다 많이 되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보트투 책에서는 디퍼런셜을 그 처음엔 되게 기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X1, DXN 이런 것들은 그냥 이 X1에다가 D를 그냥 갖다 붙인 것들로 우선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DXI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게 RN에서 이제 오메가 1, 첫 번째 이제 원폼을 이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웨지 프로덕트들을 붙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투폼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시스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n폼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노테이션인데 모든 그 Rn에서의 가능한 제로폼부터 원폼까지 전부 다 모아놓은 셋을 이제 오메가 스타로 두면은 음 두고 그다음에 이 웨지라는 게 이제 이렇게 바꾸면은 그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그런 걸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P폼과 Q폼을 가지고 이렇게 웨지를 하면은 실제로 이거는 마이너스 1의 PQ승에 서로 이게 바꾸는 게 되는데요. 이거는 직접 써보시면은
그 모든 자리를 한 번씩 다 바꾸는 거를 그 P 바이 Q개만큼 다 바꿔야 돼서 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들 이제 사실 익숙하게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익스테리오 디퍼런시에이션을 하는 거는 어떤 P 그거에 대해서 여기로 가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제 되고 타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D타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하실 것 같아요. 혹시 속도가 빠르시거나 아니 좀 하시면은 무조건 멈춰주세요. 언제든 의견이나 코멘트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다들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도 할 얘기들이 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분 매미분 그 D를 취하는 거랑 제로 폼, 원 폼, 투 폼, 쓰리 폼으로 가면서 그게 사실은 뭐 그레디언트 컬 다이버전스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뭔가 연관이 대응되는 거라는 점에서 이 엑서사이즈, 이 이그젠플 2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 그 풀백이라는 게 아직 뭐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풀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풀백이 좀 익숙하신 분 혹은 혹시 나는 풀백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 그 여기 반응의 손동작 이런 거 혹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생각에는 한번 이 풀백이라는 게 좀 뭔가 같이 좀 살펴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 사실 아니 별건 아닌가? 아무튼 저도 좀 아직 헷갈리긴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적분 정의 같은 거나 보트2에서 한 적분 정의나 이런 것처럼 할 때 사실 풀백으로 정의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계산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화이트보드를 한번 처음 시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쓰실 때 그 여기 보시면은 우선 이게 발표하는 사람의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발표를 하면은 그 사람 거를 이렇게 따라가고요. 이게 커서가 많아서 좀 정신 없으실 수 있는데 우측 상단에 그 뭐 공유 표시 있고 뭐 이런 표시 있는데 거기 옆에 이 꺽쇠 이렇게 생긴 거 누르시고 거기서 공동 작업자 커서를 끄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커서가 안 보입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 제가 아이패드에서 발표를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음, 그 제가 지금 아이패드 거를 따라가도록 했는데요. 네, 그 방금 거에서 가져온
가져온 건데, 어, 그러면은 이 풀백이 무엇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노트에 정의가 정확히 안 쓰여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어떤 맵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푸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이제 M이 있고, 여기서 이제 N으로 가는 이런 푸사이가 이제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 푸사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음, 만약에 이제 N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가 이제 있었어요. F가 이제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F 사이가 있고 F가 있으면은 사실 저희는 이 M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은 M에서 N으로 가는 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N에서 의 함수가 있을 때 결국에는 어, N에서 뭐 R로 가는 함수가 있다. 뭐 예로 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M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함수를 1번, 2번을 통해 1번과 2번 합쳐서 만들 수 있다. 사실 이게 그냥 풀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Q가 0인 경우에는 그냥 그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 원래 노트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요거가 풀백이 되는 거죠. 그냥 이제 F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이 F라는 함수를 원래는 N에서 R로 가던 거를 F사이라는 맵을 통해서 M으로 이제 땡겨왔기 때문에 이제 사이에 의한 F의 풀백을 이제 이런 식으로 F 합성 사이로 그냥 정의를 우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위에도 써 있지만 nothing but change of variable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조금 보려면은 사실은 이거는 if 사이 스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Q가 고정될 필요는 없고 Q가 뭐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 상관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말하자면 M에서의 Q 폼이고요. 요거는 말하자면 이제 N에서의 어떤 Q 폼입니다. 그러면은 좀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Q는 1이라고 치면은 음, Q는 1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N에서 정의된 원폼을 M의 원폼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풀백이라는 것은 이게 뒤로 가게 하여 있구나. N에서의 원폼을 Q가 만약에 1이라면 원폼을 M에서의 원폼으로 끌어온다. 끌어온다. 근데 이거를 할 때 사이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M은 R3라고 하고 N도 그냥 R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우선 그리고 어떤 사이가 잠시만요. 그 사이가 R3에서 R3로 가는 이제 M에서 N으로 가는 그런 맵이 이제 있다고 할 때, R3, R3로 하지 말고, 뭘로 할까요? R2로, R2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처음이라 조금 그거 한데요. 그러면은 우선은 N에서의 R2에서의 스탠다드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를 어, Y1, Y2라고 하고, 그 다음에 M은 R3에서의 스탠다드 코디네이트를 X1, X2, X3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N 어떤 포인트 P가 뭐 1,2인데 이제 이게 N에 있는 거면은 그러면은 Y1의 P는 1이고 Y2의 P는 2이고요. 만약에 어떤 Q가 0, 1, 2인데 M에 있는 거면은 얘는 이제 X1Q는 0, X2Q는 1, X3Q는 2인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굳이 이런 코디네이트에 나눠서 생각을 하냐? 폼을 잘 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폼이 아니라 풀백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의 관점은 이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도 펑션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n에서의 어, 원폼을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p dy1 플러스 q dy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p랑 q는 어, R2에서 이제 스무스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n이 R2였으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원폼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원폼을 그러면은 어떻게 옮기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원폼을 뭔가 이 푸사이를 통해서 M에서의 원폼으로 옮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 그 제로폼에서 할 때 그 요 맵을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 어떤 n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m에서 n으로 가는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p라는 게 지금 R2에서 R로 가는 거고 Q라는 게 R2에서 R로 가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사이라는 거는 지금 R3에서 R2로 가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P는 뭘로 바꿔주냐면 어, P 합성 푸사이로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R3에서 R로 가는 맵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M인 거죠. Q 같은 경우는 Q랑 푸사이 합성을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R3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거를 색깔이 잠시만요. 두께를 이제는 이제 요거를 지금 dy1이랑 dy2는 어떻게 바꿀 거냐 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 코리네이트라고 하는 거 함수로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y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R2에서 R로 가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요거를 그 y1 합성 푸사이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 푸사이라는 어떤 n에서
m에서 n으로 가는, 그러니까 R3에서 R2로 가는 함수를 더해주면, 합성을 해주면, 얘는 이제 R3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D를 그냥 그대로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D의 Y1은 D의 Y1 합성 프 사이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제 풀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따라서 프 사이 스타라는 풀백을 해서 지금 오메가라는 풀백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P 합성 프 사이 그다음에 D의 Y1 합성 프 사이 플러스 Q 합성 프 사이 D의 Y2 합성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메가라고 했던 거는 n은 R2에서의 원폼이었는데 이제 얘네는 전부 다 m은 R3에서 정의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자체는 이제 R3에서의 원폼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증은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냥 그 체인룰로 저희가 전미분을 하듯이 하면은 됩니다. 왜냐면은 이 Y1 예를 들어서 Y1 합성 F 사이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 그냥 R3에서 R로 가는 함수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요게 M에서 M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전미분을 정의한 그 방식에서 D의 Y1 F 사이는 음, 이 X1 더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죠. 따라서 어, 그렇기 때문에 사이 스타 오메가를 사실은 전개를 시키면 음, 뒤에 이제 dy2 사이도 전개를 하면 dx1, dx2, dx3 텀이 나올 거고 그것들을 이제 다 합쳐주면 약간 음, 아니죠. 잘못 썼죠. 나머지 이제 dx2, dx3 텀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약간 써둔 게 보면은 좀 체인룰과 비슷한 형태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서 사실 풀백을 보내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D 안에 들어가는 코디네이트를 그냥 함수로 보고 그 코디네이트도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풀백으로 보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전미분을 쭉 풀어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게 왜 nothing but change of variable이 되냐면 저런 식으로 그 전미분으로 풀어서 써주는 것 자체가 그 change of variable에서 하던 그 전개식이랑 똑같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아마 써보시면은 그러니까 적분 뭔가 계산할 때 써보시면은 아 이게 그냥 변수 변환하는 거를 똑같이 하던 거였구나. 근데 이제 그걸 좀 풀백이라는 언어로 좀 쓴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코멘트나 이렇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닿는 게, 음, 어,
Q가 1일 때도 저, 어, 저 위쪽에 보면 저 삼각형 그려놓으신 거 있잖아요. MNR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은 N이 지금, 어, 그러니까 Q가 1일 때도 저 N에서 R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음, 그러니까 약간, 일단은 원폼들 자체가 그 얼로 가는 함수지 않나요? 그 폼이 왜 R로 가는 함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음, 사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는 그 약간 그 폼을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스터디 하면서는 폼이라고 하는 거를 그 미분 연산자의 약간 듀얼 스페이스로서 좀 바라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는 방식은 이제 나중에 그거랑 이제 다 호환이 되는 식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그냥 좀 시스테매틱하게 사실 좀 기호적으로 좀 쓰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생각에는 약간 좀 논의를 좀 편하게 하려고 보트 두 책에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사실 이게 원폼이라고 하더라도 원폼 자체가 사실 쓰고 보면은 원폼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fdx 플러스 뭐 gdy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dx랑 dy라는 거를 어떻게 이건 사실 n에서 r로 가는 함수인 건 아니지만 이 d 안에 있는 x랑 y가 n에서 r로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가 이제 n에서 r로 가는 함수이니까 이 d 안에 있는 거를 if 사이 풀백으로 바꾼 거에다가 이제 d를 씌우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은 그 우리가 이 요 d를 이제 정의를 할 때 어떤 m이 이제 있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f가 이거이면은 df는 원폼이 되는 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d를 더 붙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d를 붙이는 식으로 폼을 만들었고 어떤 폼들이 있으면은 그 두 폼을 이제 웨지 프로덕트를 하는 식으로 또 투 폼을 만들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D 안에 있는 그 어떤 함수를 이제 풀백으로 보내면은 이제 그 뭔가 폼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폼의 그 도메인을 바꿀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뭐 혹시, 음, 다른 예시에서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나요? 네네, 한번 예를 해볼까요? 들어서 M이 S1이고 음, N이 R2면은 네. 한번 해보. 그러면은 저 코사인 맵이 네.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가는 걸로 되나요, 그러면? 그렇, 저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M이 지금 M이 M을 S1, S1으로 하고 N을 R4로 잡고 잡으면은 이제 인클루전 맵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인클루전 맵을
잠시만요. 이게 뭐야? 손으로도 그려지네. 여기서 S1에서 AC.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고, psi라고 하는 거를 S1에서 R2로 가는 인클루전 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냥 사인 세타가 있으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사실은 그냥 그대로 인풋을 집어넣는 맵이긴 한데요. 음, 우선 이렇게 두고, 그 여기서는 네. 아, 아, 사실은 이제 아, 요거를 할 때는 그 조금 그 트리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써보긴 했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S1에서의 뭐 예를 들면은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는 게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S1에서의 폼으로 뭔가 대응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 아무튼 그거는 조금 차치를 하고 한번 써보죠. 그러면은 만약 이런 프사이 맵이 있다면, 음, 잠시만요. 선을 좀 그어놓고,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R, 만약에 프사이 스타라고 하는 이제, 이거의 풀백은 그러면은 이제 예로 들면 오메가 1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요런 맵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맵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음, 우선 R2에서의 원폼을 예를 들어서 뭐 P dx1 플러스 Q d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 약간 이런 문제인데 우선은 정의대로 그냥 정의한 것처럼 써주면 B 합성 psi 그다음에 D에 X1 합성 psi 그다음 플러스 Q 합성 psi 그다음 D에 X2 합성 이제 psi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 이제 X1 합성 psi라고 하는 거는 S1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지금 S1에서 R2로 가는 거였었고, 이 X1 하면 R2에서 R1으로 가니까 첫 번째 코디네이시니까요. 지우고. 이제 S1에서 R로 가는 함수잖아요. 마찬가지로 X2 사이도 S1에서 R로 가는 함수고,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S1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이제 바뀐 건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쓸 거냐가 사실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 로컬 코디네이트 예를 들어서 S1에서의 그러면은 로컬 코디네이트를 정해야 되는데 이 S1에서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음, 그냥 세타라고 할까요? 우선은 막 아틀라스 어떻게 잡고 이런 거 우선은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 빼고 잘 정의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매니폴드 정의는 우선 좀 대충 쓰고, 수학적으로 조금 틀린 거지만, 그냥, 그냥 써보겠습니다. S1에서 0에서 이제 2파이로 가는, 코디네이트를 이제 어떻게 잡냐? S1에서 예를 들어서 0,2파이로 가는 그 사이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S1의 어떤 점 P를 잡았을 때 이 P의 평각이 세타면은 P를 세타로 보내는 그런 맵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P는 S1에서 뭐 2파이로 가는 그런 함수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로컬 코디네이트의 정의가 뭐냐면 저는 지금 사실 보트투 책의 정의들을 따라가고 있는데 S1에서 로컬 코디네이트 정의가 뭐냐면 R1에서의 스탠다드 코디네이트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좀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R1에서 숫자가 3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3인 그냥 1차원 벡터면은 그냥 그 값이 그대로 코디네이트 값 그대로잖아요. 수직선, 실선 생각하면은. 그래서 R1에서의 그 코디네이트 펑션이 그냥 R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T라는 어떤 그 맵을 잡고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인버스 펑션이죠. 우리는 보통 파라메트라이제이션 잡을 때 0,2파이에서 S1으로 가는 거를 보통 파라메트라이제이션으로 잡는데 보통 그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제 매니폴드 언어 쓸 때는 매니폴드에서 어떤 RN으로 가는 함수를 보통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이 phi에 대해서 그 로컬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R 합성 phi라는 함수를 취하면은 S1에서 R1으로 가는 함수가 되죠. 요거를 그냥 적당히 세타라고 이거는 그냥 디노트 하겠습니다. 그냥 노테이션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요런 함수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폴드 그러니까 S1에서 R로 보내고 B로 그 다음에 보냈을 때 그 RN에서의 그 X좌표, Y좌표 스탠다드 코디네이트를 각각을 잡은 거를 보통 로컬 S1에서의 로컬 코디네이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S1에서의 로컬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세타라는 펑션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뭐를 할 수 있냐? 그 일종의 이 세타라는 거를 이제 새로운 좌표 함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R2에서는 지금 R2에서는 X1, X2를 일종의 좌표 함수로 본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S1에서는 세타를 좌표 함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S1 상에 있는 어떤 펑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f가 S1에서 R로 가는 함수일 때 이 그 뭐냐면은 이고 어떤 점 P가 S1 상에 있을 때 F를 S1에서 R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 F를 세타라는 로컬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적분이래. 편미분한 거, 어떤 P점에 대해서 한 거에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D에 R, 그리고 P에 P.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 점이 P였어요. 그러면 이 실수축 상에 지금 아마 0,2파이로 떨어질 텐데, 여기로 가는 이 사이 P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여기서 가는 맵이 P였는데 여기서 오는 맵을 P 인버스로 취하고 그다음 S1에서 이제 어떤 실수로 가는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F니까 이 F에서 이 세타라는 로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어떤 그 편미분을
정의를 할 때 S1이라는 거 상에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p라는 어떤 맵을 통해서 요 R로 보내놓고 그러면 이 P라는 점에서 그냥 우리가 R1에서 하던 유주얼한 미분을 그냥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뭐에 대해서 하는 거냐면은 여기 R로 보내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요 함수 F 합성 P 인버스에 대해서 하면은 F 합성 P 인버스는 이제 그러니까 요 함수는 이제 R1에서 R1으로 가는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그냥 미적분 정의하듯이 미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R이라고 쓴 이유는 그 저희가 R1에서의 로컬 코디네이트 스탠다드 코디네이트 R로 썼기 때문에 그냥 R에 대한 편미분을 그러니까 그냥 실수 편미분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적었냐면은 요거 이렇게 적어놓고 나면은 그 앞서서 돌아와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저도 그냥 계산만 하는 건데 지금 저기서 이제 저 편미분 하는 거를 정의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dx1 사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앞에서 위에서 여기 봤듯이 x1과 p사이 합성은 S1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어떤 p사이라는 맵에 대해서 p사이는 지금 S1에서 R로 가는 함수고 근데 지금 방금 이 오른쪽에서 S1에서 R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미분 계산을 할 때 그 이제 이 d 세타가 로컬 코디네이시니까 그냥 d 세타를 이제 S1에서의 원폼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가 RN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적을 수 있다. 어,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음, 좀 더 엄밀하게 뭐 쓰려면은 우선 미분을 잘 정의한 다음에 뭔가 그거의 듀얼로서 뭔가 써지는 폼을 봐야 잘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무리가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임의의 프사임 맵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dx2 프사이도 뒤에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래서 이제 요 프사이 스타에 대한 거를 뭔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만 쓰면은 좀 안 와닿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폼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와인딩 폼을 가지고 한번 이거 그대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 시간을 제가 많이 써먹긴 했는데 우선 그러면 와인딩 폼을 저 인클루전 맵으로 보내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프사이라는 맵, 어, 뭐지? 음,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에서 튕겼거든요. 제 아이패드가 튕겼는데, 저 혹시 어떻게, 죄송합니다. 혹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응? 뭐지? 뭐라? 어, 제 아이패드가 지금 화이트보드에서 나가줬는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그 화이트보드 잠깐만 닫았다가 다시 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 화이트보드. 아, 왜 이러지?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와졌습니다. 그러면, 거를, 잠깐만요. 네, 이제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진짜 예시를 한번 계산을 하나 해보고 요거 풀백 얘기하는 거는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수사이라는 함수를 여전히 인클루전을 할 거긴 한데 와인딩 폼이 R2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원점을 뺀 곳에서 정의가 되니까 어, S1에서 R2 빼기 요런 제 인클루전 맵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메가를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dy라고 하면은 요거는 R2 빼기 0,0의 이제 원폼이잖아요. S1에 이제 원점 포함하지 않은 쪽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want to calculate phi star 오메가를 이제 하고 싶은데요. 여기 뭐냐? 우선은 어 그냥 써보면요. phi star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거 함수를 p 뒤에 거 함수를 q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p의 합성 psi 그 다음에 d의 음, x 합성 psi 플러스 q 합성 psi d의 y 합성 이제 psi인데 그 우선 p 합성 psi라고 하는 거는 이제 S1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이제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P는 S1에 대해서 이 P를 로컬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아까 그냥 저희가 잡은 세타라는 거에 로컬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세타가 정확히 뭐냐면은 그 저희가 여기서 잡은 이 맵 있잖아요. 요 피에 대해서 이제 P를 P로 보낸 거니까 사실은 정확히는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게 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이 임의의 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P 합성 사이의 어떤 함수라고 만약에 픽스 썸 P를 해놓고요. P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정확히 쓰면은 이 X의 P 코디네이트 더하기 Y의 P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약간 요런 게 되잖아요. X랑 Y라는 거를 함수로 본다면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테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 B에 x 합성 B라고 하는 이제 요게 문제인데. 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 여기서 이제 그 미분 형식에서도 이제 원래 미분 형식이 있으면 그 미분 형식의 어떤 그 포인트를 고정을 시켜야 그 포인트에서의 뭔가 뭐 탄젠트 벡터들을 어딘가 실수로 보내는 뭐 그런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p를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 치면은 요, 요 p를 이 스몰 p라고 하는 건 S1의 포인트인데 요거를 생각을 하면은 앞선 정의에서 p 인버스를 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정의한 이 미분에 따라서 그대로 써준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써질 거고 음 근데 이제 사실 p라는 게 인클루전이잖아요. p는 인클루전이고 이 사인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뭐 대충 그냥 여기서 S1으로 가는 거고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S1에서 사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R2 빼기 0,0으로 가는 맵이었으니까 사실 사이 합성 P 인버스 하면 그냥 P 인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 P 인버스 P 인버스의 이제 X 좌표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요거 자체는 이제 0,2파이에서 아니 1으로 가는 함수니까요. 그러면 이제 phi 인버스를 알아야 되는데 phi 인버스가 뭐냐? 세타를 받아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주는 게 phi 인버스고 그러면은 x phi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세타를 받아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받은 거의 x 좌표니까 코사인 x 뭐지? 죄송합니다. 요거를 받아서 코사인 세타를 주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음, 음, 이게 지금 좀 제가 헷갈리게 썼는데, 세타를 준다고 쓰지 말고, 저희가 여기서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R로 쓰고 있으니까, R이라는 거를 준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사인 R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D의 X P 인버스의 DR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코사인 R을 이분하는 게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R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R 자리에다가 P 오브 P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고 음 이게 사실 뭐 복잡하게 쓰긴 했는데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여기 말한 이 세타는 사실 R이랑 요거랑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D
XF 사이를 제가 R이랑 세타를 좀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요. 그 아무튼 하면은 앞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고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으니까 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써서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뭘 쓴 거냐면은 요만큼이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인 거를 이제 쓴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과정으로 쓰면은 뒤에 부분도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더하면은 d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R2 빼기 0,0에서의 원폼이었던 요 와인딩 폼을 그 인클루전 맵으로 해서 S1으로 당겨주면은 d 세타랑 사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와인딩 폼과 d 세타가 같은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적분을 취하면 사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로서 같게 봤던 건데 이제 정확히 풀백의 언어로 쓰면은 인클루전 맵에 대한 풀백을 하면은 딱 그 디세타랑 그 와인딩 폼이 이제 같다. 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노테이션이 좀 제가 헷갈리게 쓰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오히려 1차원이라서 이게 노테이션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막 알로 썼다 세타로 썼다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네 우선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풀백만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긴 한데 아, 혹시,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혹시 이 풀백을 조금 더 예시를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괜찮으면. 아 제가 잠시만요. 계산을 좀 보고, 네네. 네네 말씀하세요. 예시가 떠올라가지고, 그냥, 어, 밑에다 쓸게요. 이게 사실 그 극좌표로 변환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풀백 관점에서 약간 써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세팅을, 어, 그, 음, 요렇게 세팅을 해야 될까요? 음,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해볼게요. 네 혹시 한번 해보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노트에 적혀 있는 풀백이 그냥 변수 변환에 그거 한다라는 게 사실 적어보면은 우리가 치환적분하면서 변수 변환할 때 썼던 거랑 그냥 똑같은 계산을 사실 폼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그냥 써주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약간 이게 좀 아리송하거나 좀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그 써보시면은 그 조금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요거 써볼 때는 그 막 S1에서 그 제가 한참 고민했던 뭐 아틀라스를 어떻게 잡고 이런 거는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그 세타가 마치 전역적으로 정의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쓰셔도 어차피 한 포인트에서 디스컨티뉴어스 한 거니까 뭐 적분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니어서 써보시면은 이게 그냥 저 풀백 하는 거는 변수 변환이다. 그러니까 그냥 변수를 바꿔주는 과정이다. 사실 모두들 잘 하시는 그거를 조금 수학적인 언어로 써둔 거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 그 원래 저도 풀백을 좀 막 GPT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GPT는 그 약간 정석적으로 막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뭐 탄젠트
X로 가는 막 그런 걸로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민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로컬 코디네이트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와닿고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막 찾아볼 땐 몰랐는데, 그 보트 앤투 그 레퍼런스가 그 처음엔 불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언어적인 작업을 너무 헤비하게 안 하면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대상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랑 교수님 노트 보면서 저도 따라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그냥 아 변수 변환하는 거구나. 이게 실제 적분할 때 변수 변환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싶어가지고 그 최근에 좀 적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그 폼을 막 무슨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섹셔널 뭐 어쩌고 나오고 막 복잡한 막 되게 수학적인 뭐 막 이런 게 나오면은 위키피디아 정의 같은 거 보면은 폼을 그 막 K차 폼 이런 거 절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잠시만 공유를 드리면 아, G 이게 그 보트투 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이 책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냥 바로 폼 정의부터 바로 들어가는데 이 폼 정의할 때 어디서도 그 폼이 탄젠트 벡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정의된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냥 되게 알제브레이크하게 우선 정의를 해놓고 폼들을 싹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적분 정의가 나오는데 적분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은 먼저 이거는 리만 적분인데요. 그냥 이제 그냥 일반적인 리만 적분을 뭐 이런 식으로 절대값 붙여서 만약 쓴다고 하면은 폼의 적분은 음 폼의 적분은 그냥 요 이제 순서들에 대해서 뭐 사인이 붙긴 하지만 아무튼 요거는 왼쪽은 폼의 적분인데 이 폼의 적분은 그냥 리만 적분 한 거에다가 이제 이 dxid 순서 바꿔진 거에 대한 사인만 붙여준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정의를 아예 해버리더라고요. 처음에 RN에서의 폼의 적분을. 그 다음에 이제 폼을 RN에서 RN으로 가는 폼에 대해서 어떤 변환 t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y1부터yn까지 코디네이트에서 뭐 x1부터 xn까지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뭐 바꿀 때 아무튼 변환을 했을 때 이 폼들을 이 dt1부터 dtn까지를 변환한 것들을 다 쓰면은 자코비안이 붙는 게 이제 나온다. 이게 저희가 뭐 아마 1차, 2차에서는 계산하다 보면 이런 자코비안 비슷한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거 아마 관찰을 저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냥 RN에서의 폼의 적분은 그냥 그 변수 변환해서 그냥 RN에서 그 변수 변환 적분했을 때 자코비안 붙는 걸로 그냥 아예 정의를 그냥 해버리고요. 그럼 매니폴드에서 적분하는 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깨지는데 타우라는 게 이제 매니폴드 M 위에서의 폼이고 이 폼을 적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U 알파라는 오픈 커버드 M의 오픈 커버들로 각각 나눠서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로우 알파는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여서 M을 덮는 각 그 오픈 커버 U 알파마다 이제 정의되는 로우 알파로 이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각 요 타워라는 폼에다가 이제 곱해서 각각을 이제 적분을 하는 걸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요 적분? 요 적분은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하냐? 뭐 어렵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phi 알파라고 하는 거는 u 알파라는 그 매니폴드에서 로컬하게 이제 rn으로 보내는 맵이거든요. 그 phi 알파의 인버스가 저희가 보통 잡는 그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phi 알파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풀백을 그냥 rn에서 적분하는 걸로 그냥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막 그 풀백을 계산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막 복잡한 그런 정의를 사실 알 필요 없고 저도 제가 최근에 디스코드에 올렸던 노트가 이 정의를 따라서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스무스하게 잡지 않고 디스컨티뉴어스가 있게 잡아도 계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막 복잡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방금 봤던 풀백을
변수 변환하듯이 해서 그냥 해서 Rn으로 옮겨서 그냥 적분한 것들을 다 더하면 매니폴드에서 적분하는 게 된다. 이거가 실제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이 폼이나 풀백을 너무 복잡한 수학적 언어로 쓰면은 그 전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혔는데 생각보다 그 풀백은 변수 변환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매니폴드에서 적분을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기도 하고 제 경험에는 S1이나 S2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하게 디파인된 어떤 코디네이트 잡으려면은 차트를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뭐 구를 위아래로 이렇게 오픈 커버 두 개를 덮던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불연속점 생기는 문제가 사실 막 양극점 같은 포인트 정도에서밖에 불연속점이 안 생기고 리만 적분할 때는 그 점을 무시해도 사실 상관없으니까 적분을 계산을 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냥 캘큘러스에서 하던 것처럼 해서 적분해도 적분값은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폼의 관점에서 뭔가 위상적인 뭔가 불변량을 계산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그런 걸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저는 좀 그런 계산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혹시 코멘트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나 좀 이런 거 같이 얘기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저 혼자 너무 떠는 것 같네요. 그 이거 풀백 조금 더 뭐라 그래 좀 야매 같긴 한데 조금 더 쉽게 하는 법을 그 자코비안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공유 들어도 될까요? 혹시 화이트보드를 어떻게 키는지. 화이트보드요? 네. 화이트보드 우선 제가 킬게요. 기존 화이트보드로 켰고요. 그 우측 상단에 그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그 꺽쇠 요거 누르시면은 내 보기 팔로우라고 써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누르시면 네네네. 어, 어, 지금 라지파이라고 하네. 어, 얘를 이제 S1에서 R2로 R2 빼기 00 얘로 가는 맵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세타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보내주는 맵이라고 본다는 관점을 취하면 그 지금 사실상 하고 있는 게 어떤 S1에서 R2를 어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계산을 할 수 없는 매니폴드라고 봤을 때 얘 각각을 이제 내려주는 Rn의 오픈 सब셋으로 보내주는 그런 맵들이 있겠죠. 뭐 피프사이라고 부르면은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게 그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하고 다루는 층위에서는 여기에서밖에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가 실제 함수고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고 어떤 다룰 수도 없고 그런 공간에서 그런 공간으로 가는 함수라고 하고 얘는 이제 저희가 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서도 좌표를 잘 잡아주고 세타로 그리고 여기서도 x, y로 좌표를 잘 잡아준 상태에서 이 라지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표현을 해줬을 때 이제 어떤 라지 파이 햇의 세타 이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자코비안을 구해 보면은 이제 얘를 이제 좀 더
벡터로 이렇게 행렬 표현처럼 이렇게 쓰면 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코비안 구하면 세타로 미분을 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한번 취해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풀백을 계산을 할 때 얘 dx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에다가 1, 0을 넣은 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얘가 어, dx, dy를 기저로 하는 그런 벡터 공간, 그러니까 듀얼 벡터 공간이죠. 그 듀얼 벡터 공간에서 요 듀얼 벡터 공간으로 보내는 어떤 리니어 맵의 행렬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실제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 0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펜이 잘 안, 지금 잘 동작을 안 해가지고 아, 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0, 1에 대해서는 얘가 파이스타 dy가 되어서 코사인 세타 0, 1 하면은 네, 얘가 되는 것이죠. 세타 이렇게 하는 게 전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 계산이 나중에 복잡해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파이라고 하는 맵이 뭐 R2에서 R2로 가는 그런 앤데 이제 XY를 예를 들어서 2의 T, 2의 T, XY 요런 맵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 점을 Y라고 했을 때 이 벡터에서 어떤 T가 주어져가지고 얘를 조금 더 멀리 보내거나 뭐 이런 맵이 되겠죠. 그래서 얘 풀백을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x dy 더하기 y dx라고 주어졌다고 하면 음, 지금 요 맵을 요 맵에 대한 자코비안을 구하면 뭐가 될 거냐면은 x로 미분하고 그 첫 번째 칸에다가 x로 미분, 두 번째 칸에다가 y로 미분하는 게 돼가지고 2의 t 0, 0, 2의 t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를 취하게 되면은 대칭이고 하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얘의 W는 얘 x dy 더하기 y dx가 나와서 얘는 x y
스타 dy 더하기 아까 함수는 그냥 합성을 해주고 폼은 풀백 맵에다가 넣어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를 사용을 한다면 얘에다가 1, 0을 대입을 하면은 2의 t가 나오는데 그리고 2의 t 0이 나오죠. 근데 얘가 어떤 녀석의 행렬 표현이냐면은 파이 스타의 dx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풀백을 한 결과가 얘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dx는 요 1,0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얘의 행렬 표현이 얘로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로 들어가게 돼서 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이 얘 dx랑 얘 dx는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 dx는 파이 어떤 p에서의 그러니까 그 파이로 보내준 그 뭐라고 해야지 레인지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듀얼의 그 기저인 거죠. 그 그러니까 레인지의 어떤 포인트이고 얘는 그냥 도메인의 포인트로 가는 거여가지고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2의 t의 dx 그리고 아까 얘 파이라고 하는 것이 2의 t의 x, 2의 t의 y였으니까 얘의 y 좌표 성분 2의 t의 y 이렇게 써줄 것이고 얘도 똑같이 2의 t의 x 왠지 지금 얘 계산을 하고 싶은데 dy니까 이제 여기 자리에다가 0, 1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아, y니까 0 해가지고 2의 t 0이 나와서 얘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2의 t의 dy인데 그 레인지에 있는 그 점에서의 원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의 2t dy 더하기 y2의 2t dx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계산에만 집중을 하자면은 그 어떤 맵이 m에서 n으로 가는 어떤 맵이 주어졌을 때 얘를 그냥 그 좌표를 잘 잡아줘가지고 저희가 진짜로 다룰 수 있는 그 함수 있잖아요. 이 rn에서 rn으로 가는 그 y 해시라고 했을 때 요 놈의 자코비안 구하고 그다음에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를 구하면은 이 맵이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은 t 어 y p의 n의 스타에서 t 스타 m의 p로 가는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그냥 얘죠. 원, 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어요. 되게 좋은, 좋은 계산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조원희 교수님도 한번 메인 스터디에서 이렇게 보내서 자코비안 곱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딱 그런, 전에 박광현 선생님 노트도 한번 올려주셨던 것 같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이게 보니까 저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게 약간 그 듀얼 스페이스 결국 취해서 뭔가 기저 뭔가를 구하는 거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일반적으로도 그거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가 좀 지금 바로 와닿진 않는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 박광현 선생님 지금 그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처음 알게 된 게 기대수, 기대수였던 것 같은데, 선형대수에서 30 몇 강, 36강인가에서 그 쌍대 선형 하산하고 그 어떤 듀얼 맵 이런 거를 논의를 해주실 때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어떤 리니어 맵 V에서 W 가는 리니어 맵이 있을 때 W 스타에서 V 스타로 가는 그 대응되는 리니어 맵이 있어가지고 사실 얘 트랜스포즈다 이런 내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V가 이제 TPM이고 W가 TFP의 N이라고 봤을 때 얘는 이제 어떤 거에 대응되냐면은 T 스타 FP의 N 얘는 T 스타 P의 M으로 대응이 돼가지고 이제 얘의 베이시스는 DX, DY 뭐 이런 놈이고 얘의 베이시스가 DU, DV 이런 놈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Y 벡터니까 라운드 U, 라운드 V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온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저 TPM이랑 TFPN이 저 정확히 저렇게 놓고 계산을 하진 않고 조금 비슷한 세팅에서 계산한 적이 있는데 아마 저 그 기저를 그러니까 각 탄젠트 스페이스에 탄젠트 스페이스로 옮기는 거 할 때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가 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를 보면은 이거 옮길 때 그냥 그 체인 룰 쓰는 걸로 아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체인 룰을 써서 풀면은 그게 자코비안 식으로 적혀지는 것 같아요. 저 기저를 옮기는 게. 그래서 그거에 이제 트랜스포즈니까 그 미분 형식 옮길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곱하면은 바로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저거 왜 자코비안 나오고 저거 되는지는 아마 체인 룰을 쓰면은 됐던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 옮길 때. 저도 개인적인 그냥 코멘트 감상인데 그냥 그 미적분 그냥 할 때는 자코비앙을 생각 없이 계산했는데 저거를 알고 보니까 콘텐트 스페이스 사이의 어떤 사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광일 선생님 요거 계산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뭔가 그 풀백과 아무튼 변환할 때 계산하는 거에 좀 다양한, 그러니까 좀 더 계산 관점에서 확실히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우선 요 화이트보드는 혹시 더 쓰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없으면 우선 화이트보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이 좀 늦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좀 개인적인 상황이 조금 일찍 끝내야 돼서 좀 마무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풀백만 얘기하다가 1시간 반이 넘게 지났는데 어, 근데 제가 이거 좀 짚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긴 했던 게 그 풀백하는 노테이션이랑 계산에 좀 익숙해져야 그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 쓸 때 죄다 풀백으로 쓰거든요. 그 가는 맵들을. 그래서 좀 이거에 좀 익숙해져야 우리가 이 폼을 좀 어떻게 보내는지 쓸 때 좀 안 헤맬 것 같아서 오늘 좀 잘 들여다본 것 같고요. 저도 계속 계산 좀 해보면서 좀 이렇게 익히면 될 것 같고 다음 서브 스터디 때는 우선은 좀 풀백을 저희가 조금은 이제 계속 익숙해져 가야 되겠지만 다음 서브 스터디 때는 괜찮다면 우선은 좀 그 시퀀스가 숏, 숏 시퀀스가 이그젝트하다는 게 뭔지 그리고 메이어 비에트르스 시퀀스가 왜 이그젝트한지 뭐 이런 거 아마 좀 살펴보면은 시간이 좀 다음 서브 스터디 때는 될 것 같고 또 뭐 이외에도 좀 이야기할 만한 토픽들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서브 스터디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뭐 디스코드 채널에서도 편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오늘 스터디나 이외에 좀 관련해서 코멘트나 좀 말씀 남기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네,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식으로는 진행 조금 처음 해봤는데 뭐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항상 이 1시간 반, 2시간이 좀 늘 부족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다루고 싶으신 거를 항상 다 좀 못 다루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많이 있는데 네, 우선은 따로 의견 없으신 걸로 보아 그냥 나쁘지 않았다고 우선 스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그 의견이나 하트 감사합니다. 다봉 감사합니다. 의견이나 이제 개선 혹은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반영해서 같이 서브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인 스터디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없는 대신에 올리면은 교수님께서도 저희 그 계산하는 거 피드백 계속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냥 하던 계산 계속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각자 좀 올리시면서 피드백 받으면서 저희끼리도 좀 이야기하면서 좀 11월 한 달 동안은 좀 기초를 좀 다시 좀 쌓으면서 다음 단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서브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